블랙홀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 존재에 관해서는 꽤 오래전부터 예언이 되기도 했으며 그로 인해 일어나는 효과가 관측되거나 심지어 블랙홀의 모습을 포착한 영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블랙홀에 대해서는 할리우드 시나리오 작가나 SF 작가도 주의 깊게 보고 있을 텐데요. 그들은 이 천체를 이용하여 평행우주로 여행을 하는 이야기나 블랙홀 옆에 존재하는 1시간이 지구의 7년에 해당하는 행성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기도 합니다. 즉 블랙홀은 그야말로 많은 이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존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럼 블랙홀에는 심술궂은 쌍둥이 여동생 화이트홀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화이트홀이란 내부에 아무것도 들어갈 수 없는 천체를 말하는데요. 매슈 맥코너헤이조차 그 안을 볼 수는 없을 겁니다. 화이트홀은 블랙홀과는 반대로 물질과 빛이 나오는 천체를 말하는데요. 즉 블랙홀의 일생을 비디오로 촬영한 뒤 영상을 거꾸로 재생하면 화이트홀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머리가 복잡해지셨다고요? 괜찮아요. 이곳은 토픽입니다. 지금부터 자세하고 쉽게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죠. 화이트홀은 어떤 모습인가? 우선 블랙홀이 무엇인지에 대해 한 번 더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체는 대부분 대질량 천체의 사후에 태어나는데요. 항성이 죽음을 맞이할 때 초신성 폭발을 일으키는데 이때 안쪽으로 무너지듯 수축합니다. 그 결과 중력이 매우 강한 천체가 됩니다. 이 천체는 중력이 너무 강해서 빛조차 빠져나올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블랙홀에서 아무것도 빠져나올 수 없게 되는 경계를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그 경계의 끝을 볼 수는 없지만 맞은편, 즉 블랙홀 내부에는 특이점이라 불리는 한없이 수축되고 한없이 고밀도의 높은 점이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분명 저처럼 블랙홀을 처음 촬영한 영상을 봤을 때 놀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전혀 검지도 않고 어떤 구멍 같지도 않은데 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천문학자들은 종종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이름 짓기를 좋아하는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화이트홀이라는 이름이라고 해서 실제로 흰 구멍 같은 이미지를 상상할 필요는 없어요. 화이트홀이라는 이름은 오히려 블랙홀의 반대말에 해당하는데 이 쌍둥이라고 할 수 있는 두 천체를 구분하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우주선을 타고 화이트홀 근처까지 갈 기회가 있다고 해도 여러분은 그 천체를 블랙홀로 착각할 수도 있어요. 화이트홀 또한 블랙홀과 마찬가지로 질량이 크고 회전하고 있으며 가스와 먼지구름, 즉 강착 원반에 둘러싸여 있을 것이라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이 좋으면 화이트홀에서 물질이 뿜어져 나오는 순간과 마주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블랙홀에서 그런 광경은 절대 볼 수 없으니 말이죠. 블랙홀은 가까이 다가간 별을 먹어치우거나 산산조각 내는 경우는 있어도 화이트홀처럼 내부에서 물질이 나오는 일은 없습니다. 화이트홀 안에는 아무것도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내부에 있는 물질은 도대체 어디에서 생겨난 것일까요? 그 대답은 화이트홀 형성의 메커니즘을 따라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화이트홀의 탄생과 죽음. 화이트홀이 어떻게 생겨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존재합니다. 그 중 하나가 화이트홀은 블랙홀 진화의 최종 단계라는 설인데요. 스티븐 호킹 박사의 공적에 따르면 블랙홀은 조금씩 증발하는 것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블랙홀이 죽은 뒤 어떻게 되는지에 관해서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블랙홀은 매우 오래 살기 때문에 죽음을 관찰할 수 있는 존재는 현재까지 아무도 없죠. 게다가 블랙홀이 죽은 후 삼켜진 물질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양자역학에 의하면 정보의 속어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만약 블랙홀에서 아무것도 탈출할 수 없다면 이는 즉 블랙홀의 소멸과 함께 정보도 소거된다는 뜻이 되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어쩌면 화이트홀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블랙홀은 삶의 마지막에 너무 작아진 나머지 중력의 법칙을 따르지 않고 양자역학의 법칙을 따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움직임에 의해 양자 흔들림이 일어나면서 블랙홀이 화이트홀로 변화하는 것이죠. 화이트홀은 우주의 기준으로 보면 눈 깜짝할 사이에 블랙홀이 삼켰던 것을 모두 토해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문제가 하나 생기는데요. 이 설에 따르면 화이트홀은 오로지 물질을 계속 내뿜기만 합니다. 항성으로 변화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하지만 이는 연력학의 법칙에 위배되는 일이며 이 모순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화이트홀의 발생에 대해서는 이 밖에도 특이한 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모두 화이트홀의 활동으로 태어났다는 설도 있는데 빅뱅을 일으켜 시공을 팽창시키는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이 화이트홀이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또한 화이트홀이 완전 초기 우주 시절부터 존재하고 있었다는 설도 있는데요. 다만 그렇게 되면 우리의 우주는 어떠한 형태로든 본래 그곳에 존재하고 있던 특이점과 함께 태어났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전문가들은 아직 그 답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화이트홀 후보. 만약 화이트홀이 이미 존재하고 있고 너무 낯을 가린 나머지 연구자들 앞에 모습을 드러낼 용기가 없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화이트홀의 후보가 되는 존재들을 알고 있어요. 화이트홀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최강의 버스트라고 불리는 감마선 버스트를 뒤쫓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버스트는 불과 몇 초 만에 태양이 평생에 걸쳐 방출하는 에너지를 상회할 정도의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06년 천문학자에 의해 감마선 버스트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버스트는 무려 102초에 걸친 이른바 롱 감마선 버스트였는데요. 이런 유형의 버스트는 초신성 폭발이 일어난 결과로 생겨나는 것이지만 원인이 되어야 할 폭발의 흔적을 하나도 찾지 못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특성을 가진 이 버스트를 이스라엘의 두 연구원은 화이트홀의 활동에 의한 것이라 추측했고 이 사건을 빅뱅과 비교해 스몰뱅이라 이름 붙였습니다. 하지만 학문의 세계에서 대부분이 그러한 결론에 부정적이었고 나사의 전문가들은 이 감마선 버스트가 형성 도중에 블랙홀을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화이트홀이 존재한다는 유력한 증거를 우리는 아직까지도 갖고 있지 않은 것이죠. 그렇다면 애초에 왜 화이트홀이라는 존재가 알려지게 된 것일까요? 거기에는 상대성 이론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설은 중력과 그 특성에 새로운 관점을 부여했습니다. 블랙홀의 존재는 일반 상대성 이론의 결론 중 하나이지만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은 시간을 반전시켜도 성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블랙홀이 존재한다면 분명 그 역전이 되는 화이트홀 또한 존재해야 하는 것이죠. 다만 계산에 의해서 도출되었다고는 해도 실제로 자연계에 반드시 존재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도 블랙홀 역시 오랫동안 이론상의 천체로만 여겨졌으니 앞으로 어떤 발견을 이루어낼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웜홀. 그렇다면 역시 화이트홀은 존재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되면 우주에는 더 놀라운 현상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블랙홀이 입구이고 화이트홀이 출구가 되는 터널, 즉 웜홀의 존재입니다. 웜홀은 시공의 다른 지점을 연결하는 터널인데 어쩌면 다른 우주와도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것이 실제한다면 인류의 우주여행에는 어마어마한 가능성이 열려있는 셈이죠. 단 웜홀이 안정된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을 것이라는 보장이 어디에도 없으며 장시간 붕괴되지 않는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블랙홀의 낙하에서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애초에 아무도 없죠. 매슈 맥코너헤이를 제외하고는 말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정리해볼까요? 먼저 화이트홀의 실제 여부가 현 시점에서는 과학적으로 증명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수학적 모델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더라도 이 우주는 넓고 수수께끼 같은 천체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다면 화이트홀도 아마 존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 아닐까요?
워몰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엄청난 가능성마저 열려있는 셈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근처의 은하를 여행하기 위한 워프 장치도 필요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먼저 어디에 가고 싶으신가요? 고래자리 타워? 아니면 개의 성운? 혹시 수수께끼의 거대 인력체에 관심 있는 분은 없으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신다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만 마칠게요. 벌써 다음 영상의 아이디어가 샘솟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정말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